다음에 육촌과 신라의 시조 범풀이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라의 시조 범풀이 신라 건국 시조 그러면 혁거세 그래가 혁거세 신라만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예, 혁거세 신라를 보면은 육촌장과 이어져서 쭉 서술되어 있어요. 당군 신라 쭉 보면은 환웅의 신시 범풀이하고 이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도 육촌 촌장의 시조 범풀이를 혁거세 신라와 함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육촌 촌장의 시조 범풀이 두 단락의 동질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것이 환웅이 태백산으로 내려온 거나 해모수가 웅심산으로 내려오는 거나 똑같아요. 예, 첫째 촌인데 알천 양산청 촌장은 알팽인데 하늘에서 표안봉에 내려왔으며 금량부 이시의 조상이 되었다. 시조가 되지요. 하늘에서 어디로? 표안봉 산으로 내려옵니다. 노래 때 금량부 고래 태조 때 정웅부라 했으면 동쪽마을이다. 동쪽마을을 이렇게 다스렸다. 이게 육촌 시조 범풀인데 육촌마다 다 똑같아요. 두 번째 촌 보면 돌산구 오천 촌장은 소월돌인데 하늘에서 어디로 내려왔어요? 형산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사랑부 정시의 시조가 됩니다. 그리고 고려 때 남선부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라를 다스렸다. 그 다음 세 번째 촌은 무산대수 촌장인데 하늘에서 이산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점량부 손시의 조상이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을을 다스렸다. 이 마을의 역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뭐 몇째 촌, 육촌이 다 똑같습니다. 구조가 누가 어느 산으로 내려와서 어디에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 서술 방식이 일률적으로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의 구조이자 문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천 촌장 범풀이를 보면 이게 환웅의 신시 범풀이 당군 신라의 서두하고 똑같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환웅이 하늘에서 태백산으로 내려오는 거죠. 육천 촌장이 전부 다 하늘에서 어느 산으로 내려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구조를 그동안 건국신라 연구에서 논외로 따랐어요. 우리나라 건국신라라는 책 단행본 이런 데 보면은 육천 촌장 신라는 다루지 않고 빼놨어요. 이건 건국신라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예. 그러나 신라의 혁거세 출현과 연결되는 건국사라서 이 육천 촌장 범풀이를 함께 주목해야 돼요. 왜? 왜냐하면 삼국유사 혁거세 왕조에 보면은 육촌 촌장 범풀이하고 박혁거세 범풀이를 함께 서술해놔요. 이어져 서술해요. 그것은 환웅의 신시 범풀이하고 당군의 조선 범풀이가 하나의 범풀인 것처럼 고조선 범풀이로서 이어져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환웅 천왕이나 해모수처럼 하늘에서 강림하는 천손 강림 신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육천 촌장이 각각 하늘에서 무슨 산으로 내려와서 뭐 시조가 됐다 이걸 딱 볼 때마다 환웅이 하늘에서 태백산으로 내려오고 해모수가 하늘에서 웅심산으로 내려오는 것 그것이 딱 떠올라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환웅과 해모수 촌장 범풀이 1, 2단락은 같은 서사 구조를 이룬다. 그래서 환웅 범풀이나 해모수 범풀이나 육천 촌장 범풀이나 1, 2단락은 구조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정리해 보면 어떠냐 하면 환웅이 하늘에서 태백산에 내려와 신시의 시조왕이 되지요. 그리고 그 아들이 환웅 아들이 당군이 조선을 건국합니다. 마찬가지로 해모수가 하늘에서 웅심산으로 내려와 부여의 시조왕이 돼요. 또 그 해모수의 아들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합니다. 마찬가지로 신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육촌 촌장이 하늘에서 산으로 무슨 산으로 내려와서 무슨 부뭐시의 시조가 됩니다. 여기 시조왕이 되는 거라면 이거는 건국 시조죠. 무슨 성시 시조가 되죠. 또 무슨 촌의 시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촌장들이 추대로 혁거세가 신라를 건국하는 주몽이 고구려 건국하고 당군이 조선을 건국하는 것처럼 혁거세가 신라를 건국하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촌장들의 아들이 아니고 촌장들이 추대하는 거죠. 그런 점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촌장은 국가의 시조왕이 되지 않았으나 일정한 행정구역의 군장으로서 성시시조가 되었다는 점에서 시조신화와 같은 동질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육촌촌장의 1, 2단락만 주목해서 봤는데 이제 신라시조 본풀이 전체를 보면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육촌장의 육촌시조 본풀이 첫째 단락, 둘째 단락은 지금까지 보았지요. 예, 셋째 단락부터 보겠습니다. 촌장들이 모여 덕망 있는 사람을 임금으로 추대하기로 한다. 이것은 곰이 환웅에게 찾아와 사람이 되기를 원하여 여상이 되었다는 대목하고 관련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양산 계정가의 백마가 자주피 딸을 실어왔는데 아래서 혁거세가 태어났다. 여기는 곰내가 환웅과 결혼해가지고 당군을 낳는데 여기는 여성이 등장하지 않고 그냥 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성 없이 알이 하늘에서 강림했다는 점에서 신라 신라와 가야 신라는 고구려 신라나 당군 조선 신라와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줄거리의 큰 맥락은 같다. 가야에서도 알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점에서 가야 신라와 신라 신라는 더 가까운 동질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다음에 또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육촌 촌장의 시조 본풀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는 혁거세의 신라 시조 본풀이죠. 다섯째 단락. 혁거세는 왕호를 거서관이라 하고 국호를 계림이라 했다. 이 당군은 평양성에 도읍하고 조선이라 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혁거세는 61세에 승천했는데 죽음이 떨어져 오릉에 못 쳤다. 예. 그런데 당군은 1908세를 살다가 아사달에 돌아와 산신이 되었다. 그래서 육촌장과 혁거세 본풀을 이어서 보면은 환웅과 당군의 고조선 본풀이 또 해모사 주몽의 동명왕 본풀이 등과 서사 구조가 거의 같습니다. 다만 결말 양상이 신이하다는 점에서는 동질성을 지니지만은 어떤 마지막에 결말이 하늘로 올라갔는가 산신이 되었는가 이런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당군은 아사달에 들어가서 산신이 되었어요. 1908세를 살다가. 그런데 주몽은 하늘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혁거세도 승천했다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7일 만에 지상으로 떨어졌는데 그 죽음이 5갈래로 나누어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모아서 한테 묻으려고 하니까 뱀이 나타나서 방해를 했죠. 그래서 따로따로 묻어져 가지고 혁거세 무덤이 5개 오릉의 주인이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혁거세는 전손으로서 초월성을 지닌 시조왕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처럼 죽음을 묘지에 바로 묻었다고 할 수가 없다는 이 무덤이 있어도 그래서 죽음과 동시에 하늘로 승천한 초월성을 보인 것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7일 만에 지상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신의를 보이다. 죽어서 신의를 보인다 하는 것, 그것에서는 동질성을 보인다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본 것처럼 육촌과 신라시조 본풀이도 환웅과 당군 본풀이와 같은 서사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은 신라인들도 고조선 후예이기 때문에 그렇다. 태양시조 사상은 물론 서사 구조, 건국시조 신라의 서사 구조가 같은 까닭은 바로 신라 사람들도 당군조선 후예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지금까지는 주로 한웅신시, 당군조선, 해모수 부여, 주몽고구려 한웅신시와 당군조선을 나누어 보지도 않았죠. 그냥 고조선, 그 다음 부여 고구려가 고조선의 역사적 전통을 지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신라는 거기서 주로 제외시켜 두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이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사상도 같고 건국 시조 신라의 서사 구조도 같은 거로 봐서 후예라는 것, 정통성을 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기록에도 삼국사기에 보면은 신라의 육촌은 조선의 유민이라고 그 정통성을 밝혀두었어요. 신라본계에 보면은 선시, 조선 유민, 분거 삼국지간
위육촌이라고 그러죠. 조선의 남은 백성들이 이 산골짜기에 나누어 흩어져 살았는데 그것을 육촌이라고 한다. 그래서 신라 사람 육촌 주민이 누구였어요? 조선의 유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조선의 유민을 마치 이주민처럼 유민으로 오독했어요. 그래서 이병도 선생은 삼국사기를 번역하면서 평양 부근에 중심을 두었던 고조선 유민의 네 것을 주장했다. 신라는 고조선이 아니라고 본 거죠. 고조선은 뭐 마치 한강 이북에 저 대륙에 이렇게 걸쳐서 있고, 신라는 마치 고조선 영역에 속해 있지 않은 것처럼 생각했는데, 고조선 시대에는 거기에 신라도 그 영역에 속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조선의 유민이 육촌을 이루고, 그 육촌 주민이 신라의 박역거설을 추대해서 신라를 건국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제왕군기 이 한사군급 열국기에도 당군조선의 정통으로 어떤 나라들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부여와 비류, 이건 비류백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신라, 고구려, 뭐 남북, 옥저, 이 동예 등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신라가 들어가 있잖아요. 당군조선의 후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상도 같고 건국시조본풀이의 서사구조도 같아 하는 것을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태양시조 사상도 홍익인간 제세이화라고 하는 고조선 시대의 이러한 건국 이념, 통치 이념이 이 신라에 오면 혁거세는 뭐 사람 이름이지만 이것이 바로 사상이죠.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세상을 밝게 한다는 거죠. 밝을 혁자예요. 이거는 홍익인간 제세이할 악추파말을 혁거세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태양시조 사상이죠. 그래서 혁거세를 다른 말로 붉은 해, 자줏빛 알, 그건 난생이 아니고 알이 아니고 붉은 해라는 것을 이름에서 그대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혁거세의 사상, 통치 사상을 광명이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홍익인간 제세이화 사상이 신라에 고스란히 전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육천 촌장들이 모두 하늘에서 산으로 내려와요. 환웅이 하늘에서 태백산으로 내려오고 해모수가 웅침산으로 내려오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군장이 되고 시조가 되는 것이 환웅이 태백산으로 내려오고 해모수가 웅침산으로 내려오는 천송강림 구조와 동일하다. 그래서 이 모두가 태양신라이자 천송강림신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금수라 육가야의 시조본풀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죠. 천재가 지상으로 내려가 나라를 세우고 임금이 되라고 했다. 이게 금수로의 말이에요. 그리고 한인이 환웅을 삼리태백에 내려가 세상을 다스리게 했다는 것과 내용이 같습니다. 구관들이 구지가를 부르며 춤추었더니 하늘에서 자줏빛이 내려와 땅에 닿았다. 이게 육천촌장 본풀에 보면 육천촌장들이 하늘에서 번개빛이 드려진 곳을 찾아갔죠. 예, 거기에 찾아가니까 큰 알이 있었죠. 자줏빛 알이 있었죠. 줄 끝에 붉은색 보자기로 싼 금알이 있어서 열어보니 해처럼 둥근 황금알이 6개가 들어있었다. 그래서 육가의 시조가 되는 것이죠. 육천촌장 본풀에도 거기 들여져 찾아가니 흰말이 절하고 있었는데 자줏빛 알이 있었다. 여기는 황금알이 있었는데 여기는 자줏빛 알이 있었다. 6 알에서 아기들이 나왔는데 가장 먼저 나온 수로가 가야국의 시조가 되고 나머지는 육가야의 시조가 되었다. 여기서는 자줏빛 알에서 나온 아이가 온몸에서 강체가 나 혁거세를 하고 왕으로 추대했다. 이 구조가 특히 이 신라 시조본풀이와 가야 시조본풀이가 서로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수로가 도읍을 정하고 궁궐을 지어 가야의 기틀을 잡았다. 신라 혁거세는 계정에서 났으므로 계림국이라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 보면은 아유타국에서 온 허황옥과 혼인하고 가야의 문물을 정비하다. 이것이 가야 본풀이의 말미입니다. 그러면 혁거세의 신라 본풀이는 어떠냐면 계룡에서 태어난 안령 부인과 혼인하여 왕으로 삼았다. 그래서
혼인해서 왕으로 삼았다 하는 것이 이렇게 가야 본풀이와 신라 혁거세 본풀이가 서로 일치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수로의 가야 건국 본풀이도 천손 강림 신화로서 태양시조 사상을 공유할 뿐 아니라 구간과 금수로의 이중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구간을 따로 떼어서 보거나 무시했어요. 그냥 금수로 신화만 있지 구간 신화는 없다고 보는데 실제로 구간 신화는 생략되어 있어요. 왜 생략되었을까? 예, 삼국유사의 가락국기를 요약한 까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락국기에는 원래는 구간의 신화도 이 촌장 본풀이처럼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었을 텐데 일련이 삼국유사의 가락국기를 요약해서 압축해서 옮겨 놓습니다. 그런 까닭에 구간의 구촌 촌장 신화는 생략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서사적인 문법은 같지만 구체적으로 뭐 혼인하는 방식이라든가 뭐 아래서 태어난다든가 이런 것은 다소 차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한웅신시부터 금수로 가야에 이르는 건국본풀이가 한웅신시 서사구조를 그대로 빼닮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신화는 건국신화는 천손강림 신화로서 동질성을 가지고 건국과정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그 이중성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환웅이 태백산에 하강합니다. 그래서 신시의 천왕이 되지요. 거기서 난 아들이 당군인데 당군이 조선을 건국합니다. 이 서사적인 틀을 가야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모수가 웅심산에 하강합니다. 한웅이 태백산에 하강한 것처럼. 그리고 부여의 천왕이 되죠. 천왕낭이라 그랬어요. 역시 천왕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했다. 당군이 조선을 건국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육천 촌장이 태백산의 웅심산 같은 무슨 산에 하강합니다. 하늘에서 하강합니다. 똑같아요. 육천은 촌장이 됩니다. 그리고 혁거세를 추대해서 신라의 건국시조가 되도록 한다. 이게 같잖아요. 구조가. 여기서 수로가 구지봉에서 하강합니다. 그리고 구촌의 구간이 있지요. 여기는 군장을 촌장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구촌의 지도자를 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황금알에서 난 금수로가 가야를, 특히 대가야를 건국하는 시조가 된다. 그래서 그 구조가 환웅신시에부터 수로의 가야에 이르기까지 모두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같은 세계관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 건국 본풀이로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는 동질성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후대로 올수록 혁거세나 금수로는 어머니로부터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당군은 어머니 웅내로부터 태어나고 주몽은 어머니 유아부인으로부터 태어나죠. 그런데 혁거세는 아래서 태어나고 금수로도 아래서 태어납니다. 이거는 전부 하늘에서 내려온 알이지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머니로부터 태어나는데 여기서는 왜 시조가 아래서 태어났을까? 이거는 태양시조 사상을 더 구체화한 거죠. 제가 이 고조선 사람들은, 고조선 시대 사람들은 빙하기 이후의 신석기인들이라고 했어요. 빙하기 이후의 신석기인들은 태양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랜 빙하기를 겪었기 때문에 태양이야말로 자기들이 섬기는 진정한 우상이다. 태양이야말로 삼라만상을 살리는 조물주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태양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을 안
구체적으로 내세우지 않아도 이 시대 사람들은 상당히 태양시조 사상을 잘 알고 있어요. 한인, 한웅, 해모스 뭐 이렇게만 해도 해부로 이래도 태양이구나 하는데 점점 이어오면 거의 뭐 수천 년, 2, 3천 년 뒤거든요. 이때 오면은 빙하기의 역사적인 어떤 그 상황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기는 그 사상을 심어주려고 구체적으로 자주빛 알, 불군해에서 태어났다. 이것도 한금알, 태양과 같은 한금알에서 태어났다. 이래서 태양 시조 사상을 강화하는 쪽으로 발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진작 발견하지 못하고 건국시조 범프를 제각기 따로따로 인식하고 있었어. 그래서 오해한 까닭이 뭐냐? 동질성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건국사료인 시조범프를 남북으로 해체하고 마치 외세의 영향에 의한 것처럼 왜곡하거나 또는 제각기 서로 다른 신화인 것처럼 해석한 까닭은 무엇일까? 우리 민족 신화는 민족 신화이기 때문에 동질성을 가질 거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었고 또 우리 민족 신화를 모두 하나로 휘어잡는 어떤 학문적 통찰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눈에 띄니까 이거는 난생신화네, 이거는 뭐 천손신화네 이래가지고 이건 북방신화에서 왔다, 이건 남방신화에서 왔다 이렇게 외국신화, 이거는 곰내가 당구를 나왔네, 이거는 수조신화네, 북방에 수조신화가 있거든요. 그렇게 영향력을 편 거죠. 예. 그 다음에 한국 건국시조 범퍼리가 이중구조를 이루고 있는 사실을 간과했다. 그래서 우리는 당군 신화만 있거나 뭐 주몽 신화만 있거나 뭐 혁거세 신화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이전에 다른 신화하고 같이 한 묶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조도 둘이고 나라도 둘로 나누어져 있었다는 그 이중구조를 파악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보면은 기존은 지금까지는 당군신나라고 흔히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당군신나라는 말 때문에 한웅의 신시신나는 비중이 더 큰데도 불구하고 무시됐어요. 그래서 당군의 조선만 강조돼 가지고 당군이 있느니 없느니 뭐 신난이 아니니 이런 이야기예요. 이거보다 뿌리가 이건데 그래서 앞으로는 당군을 가지고 시비하지 말고 한웅을 가지고 시비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당군상을 세울 것이 아니라 한웅상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한웅 신시의 이야기를 당군 신나로 기속해서 단열해서 신시가 부정되고 한웅도 부정되어 왔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대로 한웅의 신시를 본격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한웅이 시조이고 신시가 우리 민족사의 최초 국가다 하는 것을 제대로 포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흔히 주몽신나라 그래가지고 해모스의 부여신나와 주몽의 고구려신나를 함께 이어져 서술을 해놨는데 이 경우에는 부여라는 것과 고구려를 서로 인정하고 독립적으로 인정해서 서로 따로따로 봤는데 그 개연성은 지나쳤다. 이것을 딱 보면 이것도 이렇게 되어 있네,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텐데 이것을 개연성을 강조하고 독립성, 해모스 부여, 주몽국 고구려는 따로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혁거세 신라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혁거세의 신라시조 신라만 이야기하고 그 앞에 6촌의 촌장들이 있어서 혁거세가 추대됐다는 사실을 무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건국 시조 신라에서 촌장 범프리는 소외시켰어요. 그러므로 이런 이정 구조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것만 가지고 신라 역사를 문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김수로 신나라 그랬죠. 요거는 금수로 신나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세상에서는 다 김수로 신나라고 하는데 김수로 신나에서는 금수로의 가야 신나, 육가야 신나를 이야기했는데 구간들의 구촌 신나는 아예 지하포로 없어요. 실제로 이건 쓰여지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락국기를 삼국유사에 요약해서 적다 보니까 구간들의 구촌 신나를 쓰려면 육촌들의 촌장 신나처럼 1촌은 어때고 2촌 쭉 9촌 다 쓰려고 그래요. 그 길이가 가락국기를 요약한 것 이상으로 뭐 길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기록에서 제외했습니다. 기록에서 제외했지만은 구간들이 있는 걸로 봐서는
이런 거를 고려해 봤을 때 이것도 구간들의 구촌 신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원해서 보면 모두 이중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제대로 함께 쓰여 있어도 무시했고 쓰여져 있지 않으니까 아예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것도 쓰여 있어도 무시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중 구조를 지나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한웅의 신시품풀이가 지닌 태양숭배 세계관의 원형과 전신적으로서 천손강림의 역사소설 원형이 하나의 정해진 문법처럼 지속되면서 신라가야 시대까지 한국 고대 민족 문화로서의 동질성과 일관성을 수천 년 동안 공유해왔다. 그러니까 우리의 한웅의 신시본풀이만 제대로 풀고 이해하면 그 다음 본풀이는 같은 문법을 이루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환웅의 조상의 환인이 있는데 이거 황국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황국이면 어때요? 해모스의 천재도 그 이후의 신라도 다 틀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민족 진화가 다 틀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아니고 한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알고 처음을 보면 끝을 알고 끝을 봐서도 처음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민족은 태양시조 사상을 지닌 전신족입니다. 그리고 환웅의 신시국 건국사가 후대 건국사의 원형을 이루었죠. 그러므로 환웅은 민족 시조이며 신시는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이자 건국사의 포기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군조선으로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환웅의 신시부터 시작해야 그 이후의 역사까지 세계까지 올곧게 풀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